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부모의 정보력이라고들 합니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 열풍 이후 이른바 강남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 입시 설명회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학부모들의 정보전 열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장 뒤편까지 빼곡히 채운 학부모들. 입구에 쌓인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강사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메모하고 사진까지 찍어댑니다.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설명회를 연상하게 하는 이 설명회는 한 사설학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중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마련하는 대학 입시 전략은 너무 늦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저는 이제 올해 우리 큰아들은 대학을 갔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제가 해보니까 엄마의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끌어모으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번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정작 내 아이의 실력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이라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 사실상 9년간 어떤 평가 시험이 제대로 없는 거죠. 상대평가가 없는 데다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전국적으로 첫 모의고사를 보면서 석자를 처음 알게 되는 거죠. 9년간 불안한 거죠. 설명회에서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고1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에 따른 일반고 선택 기준, 과학고와 영재학교, 자사고 선택 기준, 의대 치대를 대비한 초중 단계의 준비 사항 등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학부모들의 궁금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스스로 내준 자리를 각종 정보와 자료로 무장한 사교육이 차지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소위 넘사벽이라는 우리 교육계의 한 단면을 실감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산림 난개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개발 예정 부지에 있는 소나무가 입양을 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와 맞닿은 금정산 자락.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가 들어서 생태의 보고라 불리는 곳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 7월이면 이곳에도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부산대학교는 숲 16,000여 제곱미터를 깎아 특수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년도 더 된 소나무입니다. 이 일대에 건물이 들어서면 이 같은 녹어수 100그루 가까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소나무 곳곳에 리본이 붙어 있습니다. 한 그루에 10,000원씩 기부하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시민들이 숲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라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인데 공원 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리는 구역은 금정산에서만 부산 시민공원의 20배가 넘는 1,000만 제곱미터 이상, 부산시 전체로 보면 5배 이상인 5천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원 일몰제로 도심 녹지가 급속히 사라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소나무 녹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 장정공원 부산대학 뒤편입니다. 값진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산 시민이 영구히 보존해야 할 문화적 유형적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부산시는 핵심 녹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에 막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자칫 미제가 될 뻔한 15년 전 성폭행 사건이 끈질긴 과학 수사로 범행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아주 극소량의 시료로도 DNA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만취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택시기사 49살 고모 씨. 증거불충분으로 고 씨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경찰은 고 씨로부터 DNA 채취 동의를 받아냈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고 씨의 DNA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잇따라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와 똑같았습니다. 하고 나서 내신이 10일 정도 있다고 온 거예요, 저한테. 2004년 2007년도 사건이 미제 사건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대신이 오게 된 거죠. 하지만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DNA 조사에서 21개 항목 중 일부만 일치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과수는 곧바로 재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사건 당시의 DNA 시료가 극소량이었지만 신기술로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1개 항목 모두 범인의 DNA와 일치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고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DNA를 남기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끈질긴 과학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밀해진 DNA 분석으로 피해자 재조사 없이 고 씨로부터 모든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만약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던 상황이면 그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자백하였으니까 굳이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차 피해 방지에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1월에 개최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아세안 문화, 경제 협력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가 여부, 그리고 북한개발은행 설립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가 확정된 뒤 첫 준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백스코와 누리마루 등에서 열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선 세 번째, 부산에선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상징적 국제 행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역점 외교 시책인 그 신남방 정책을 상징하는 이번 특별정상회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이어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척 여부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부산시가 추진하는 북한개발은행 설립도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외에도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을 포함하면 전체 참석자 수는 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 브랜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경제지도 확장, 외교지표 확대로 한 아세안 대표 도시로 부산이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는 특별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뒤 후속 사업 구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특별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들어선 아세안 문화원 인근 시유지에 아세안 빌리지를 건립해 관광, 문화 비즈니스 교류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아세안 유학생 글로벌 교류센터와 코이카 교육연수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북한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를 두고 이건 어떻게 활용할지 그동안 10년 넘게 시간만 흘려보냈는데요. 부산항만공사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개발 방향을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부지의 핵심 공간인 랜드마크 부지. 오픈 카지노 문제로 시간만 흘려보내다 개발 방향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1단계 부지 준공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 개발 사업에 고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개발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담으면 좋을지, 어떤 용도로 활용되면 좋을지 의견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발족하는 자문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의견을 아마 잘 담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해외 재개발 항만을 분석한 뒤 부산에 맞는 특화 건물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초고층 건물을 짓자는 주장보다는
해양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프로그램과 공간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산의 문화와 역사, 전통이 녹아들 수 있도록 디자인도 특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랜드마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라는 것이지 옛날처럼 높은 탑이나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게 랜드마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사업의 국제 공모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문위원들의 선택과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김해공항에 강한 돌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진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2편이 회항하고 출도착 비행기 13편이 지연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부산과 제주공항에 강풍이 이어지고 있어 승객들은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와 시행 규칙은 기술창업 범위와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촉진지구 지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창업촉진지구 내 창업자에게는 임대료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1회 부산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오늘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산형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부산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본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뒤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현재 대전 등 전국 3곳에서 운영 중으로 부산시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마이스터고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경찰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김 혐의로 21살 이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충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73만 원을 받는 등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책임 비율이 8대2 정도의 고의 사고를 주로 내고 대인 합의금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국토부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부산진구와 수영구 2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진구는 부암 일동 지역이 우리 동네 살리기 부문에 수영구는 수영동 일대가 일반 근린형으로 각각 선정돼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하반기 4-5곳이 추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에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 4곳이 지정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7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